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됐습니다. 여론은 들끓고 있고요. 예. 특검의 수사기관을 연장해서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속영장 기각은 우병우에게 덕이 아니라 독이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구속되지 않으려고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애를 썼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네. 그게 우병우 수석한테 좋은 거죠. 어떻게 독입니까? 우 전 수석으로서야 일단 구속을 피했으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따름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현직 검찰 관계자 내가 10여 명에게 예. 우병우 영장 기각이 그에게 덕이냐 독이냐를 물었더니 약이냐 독이냐? 예, 뭐 이제 이구동성으로 독이다. 이구동성으로요? 예, 이대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일치된 답변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왜 독일까요? 자, 왜 독일까 우선 첫 번째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죠. 그렇죠. 우 전 수석이 구속됐더라면은 여론의 관심은 급속히 떨어질 겁니다. 아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보면 알잖아요. 조윤선 예. 장관 봐도 그렇고요. 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 부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사가 좀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한 중견 법조인은 1차 구속영장대로라면 무죄의 가능성이 절반, 집행유예 절반으로 봤다. 무죄를 다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 예. 두 번째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점점 고강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재용 전 전이 아니죠. 부회장 저는 아닙니다. 보면 알죠. 1차 구속영장에서 구속됐더라면 무죄를 다퉈볼 만하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예. 2차 구속영장에는 새로운 증거도 나오고 법리적으로 탄탄해졌거든요. 이때 독이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책임을 져야 할 민정수석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림으로써 예. 구속은 피했지만 이제 우병우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미 모든 것을 사회적으로는 잃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는 고강도 수사를 한 26일 더 해서 결국 재구속이 됐습니다만 예. 이 경우는 다르잖아요. 특검 기간이 연장 안 되면 이제 한 5일 후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고강도 수사를 언제 해서 언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합니까? 특검에서의 수사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특검의 수사가 끝난다고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찰로 우 전 수석 사건이 이첩될 겁니다. 검찰로 예. 다시 이첩이 된들 예. 검찰이 특검보다 더 세게 조사할까요? 제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은 검찰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인데 예.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은 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게 될 것이고 공수처도 설립될 것이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식구 봐줬다라는 그러니까 당신들 식구 봐줬구나라는 국민적인 눈총이 있다는 걸 의식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수사 성과는 검찰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은 예. 어쩌면 검찰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하. 한 중견 법조인은 검찰에 우병우 비슷한 검사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병우 비슷한 검사들이 많다. 이 얘기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먼지 털듯이 탈탈 털 수 있는 검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리고 검찰의 속성은 권력의 추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요?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4개월 동안 수사를 한다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증거인멸하도록 방조했죠. 그러니까 이번 특검 오기 전에 예, 검찰에서 수사할 예.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감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그런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즉시 휴대전화를 집 앞에서 압수했죠. 그랬었죠. 그리고 특별감찰관실은 혐의와 관계도 없는데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죠. 예.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윤갑근 수사팀장과 우 전 수석의 개인적인 친분도 작용했겠지만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국기문란사범으로 낙인이 찍힌 반면 우병우는 서서히 푸르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방치한 덕분에 빠져나간 거다. 두 번째 빠져나간 이유. 힘이 있으니까 방치했고 두 번째는 특검의 수사 좀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특검 수사 자체도 부실했다. 예, 지난주 때 왜 특검은 우병우 수사 왜 변죽만 올리냐고 우리가 방송한 적이 있죠. 했었죠. 와이뉴스. 그때 얘기했다시피 특검이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예. 이게 뭐 파견 검사들 때문이란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블랙리스트 수사가 어떻게 성과를 거뒀을까요? 내부자의 협조와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그렇게 가열차게 수사를 안 한 측면이 있거든요. 당장 롯데그룹 압수수색 정보 유출 사건만 해도 이 수사를 하려면은 정보가 법무부의 누가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부터 수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졌기 현직 때문에. 검사에 대한 수사가 없었어요.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법망을. 네. 근데 그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돼도 우병우 수석 구속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왜 그래요? 이게 현 특검법으로는 우전 수석을 수사하는데 한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법 조문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시절 세월호 참사 원인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이 해경 압수수색에 나섰잖아요. 예. 그런데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메인섭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막았죠. 그랬죠.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입니다. 명백하죠. 예, 그런데 특검은 전화를 받은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사하지 못했다고 표현한 게 맞을 겁니다. 예, 왜냐? 예.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특검법에 1호에서 8호에 이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이용복 특검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한 뒤에 우병우 수사에 본격 착수할 점에 특검법 좀 바꿔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특검법 2조 그 우병우 대상인 9호를 보면은 1호부터 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대상을 좁게 해보는 거죠. 한계를 지워버리니까 특검이 근데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 1호부터 8호까지의 세월호 참사 수사가 없습니다. 예. 15호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검이 오전 수석을 수사하다 개인 비리를 적발하더라도 못해요. 관련 사건이 아니니까 수사를 못하게 절대 되는 못하는 겁니다. 상황. 따라서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로 넘어가서 네. 어떤 수사에 제한 없이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정말 성역 없이 제대로 한다고 전제할 때 구속될 것이다. 검찰은 안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 정말 몰랐던 부분인데 또 이러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이 왜 우병우 수석에게 독이 됐는가?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검찰의 우병우 스타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사로 재직할 때 수사 방식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어떻게 겁니다. 했어요? 오 전 수석의 스타일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검조부장 시절 교직원 공제 이사장 사건입니다. 예.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는데 먼지 털듯이 지독하게 주변을 탈탈 털어서 결국 배임 수재로 구속시켰습니다. 2번이나 영장이 기각됐는데 예. 세 번째 예. 얼마나 털었으면? 예, 그리고 우리가 대검 중수부 과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도 그렇죠.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수사 방식이 먼지털이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죠. 예. 이제 오 전 수석이 칼잡이의 입장이 아니고 칼날을 받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렇죠.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오 전 수석을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 전 수석이 매를 일단 피했습니다. 그러면 오 전 수석에 대한 혐의는 차고 넘칩니다. 예. 처가의 차명 부동산 보유, 거짓 재산 신고 의혹, 넥슨과의 서울 강남 땅 특혜 거래 의혹, 이런 등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예. 끈 떨어진 우병우, 자신이 존경한다고 했던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긴 우병우에게 호의적인 검찰 내부 인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우병우는 우병우를 쏜게 된 겁니다. 우병우 수석은 자신을 쏜 게 됐다. 네. 야, 남경수님, 최현명님 등 많은 분들이 오늘 Y뉴스 굉장히 예리한 통찰력이었다. 생각 못했던 부분 지적해 주셨다. 고마운 문자 보내주셨네요. 권현수 선임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설명하기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시절 세월호 참사 원인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이 해경 압수수색에 나섰잖아요. 예. 그런데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메인섭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막았죠. 그랬죠.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입니다. 명백하죠. 예, 그런데 특검은 전화를 받은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사하지 못했다고 표현한 게 맞을 겁니다. 예, 왜냐? 예.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특검법에 1호에서 8호에 이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이용복 특검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한 뒤에 우병우 수사에 본격 착수할 점에 특검법 좀 바꿔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특검법 2조 우병우 대상인 9호를 보면은
1호부터 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상을 좁게 해보는 거죠. 한계를 지워버리니까 특검이 근데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 1호부터 8호까지의 세월호 참사 수사가 없습니다. 예. 15호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검이 우전 수석을 수사하다 개인 비리를 적발하더라도 못해요. 관련 사건이 아니니까 수사를 못하게 절대 되는 못하는 겁니다. 상황. 따라서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로 넘어가서 네. 어떤 수사에 제한 없. 그러면 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게 될 것이고 공수처도 설립될 것이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식구 봐줬다라는, 그러니까 당신들 식구 봐줬구나라는 국민적인 눈총이 있다는 걸 의식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수사 성과는 검찰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은 예. 어쩌면 검찰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하. 한 중견 법조인은 검찰에 우병우 비슷한 검사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병우 비슷한 검사들이 많다. 이 얘기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먼지 털듯이 탈탈 털 수 있는 검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리고 검찰의 속성은 권력의 추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요?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4개월 동안 수사를 한다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증거인멸하도록 방조했죠. 그러니까 이번 특검 오기 전에 예, 검찰에서 수사할 예.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감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그런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즉시 휴대전화를 집 앞에서 그랬었죠. 압수했죠. 그랬었죠. 그리고 특별감찰관실은 혐의와 관계도 없는데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죠. 예. 그런데 우병대로라면 무죄의 가능성이 절반, 집행유예 절반으로 봤다. 무죄를 다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 두 번째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점점 고강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재용 전 전이 아니죠. 부회장 저는 아닙니다. 보면 알죠. 1차 구속영장에서 구속됐더라면 무죄를 다퉈볼 만하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예. 2차 구속영장에는 새로운 증거도 나오고 법리적으로 탄탄해졌거든요. 이때도 독이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책임을 져야 할 민정수석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림으로써 예. 구속은 피했지만 이제 우병우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미 모든 것을 사회적으로는 잃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는 고강도 수사를 한 26일 더 해서 결국 재구속이 됐습니다만 예. 이 경우는 다르잖아요. 특검 기간이 연장 안 되면 이제 한 5일 후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고강도 수사를 언제 해서 언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합니까? 특검에서의 수사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특검의 수사가 끝난다고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찰로 우 전 수석 사건이 이첩될 겁니다. 검찰로 예. 다시 이첩이 된들 예. 검찰이 특검보다 더 세게 조사할까요? 제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은 검찰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인데 예. 이 기회마저 놓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윤갑근 수사팀장과 우 전 수석의 개인적인 친분도 작용했겠지만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국기문란 사범으로 낙인이 찍힌 반면 우병우는 서서히 푸르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방치한 덕분에 빠져나간 거다. 두 번째 빠져나간 이유. 힘이 있으니까 방치했고 두 번째는 특검의 수사가 좀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특검 수사 자체도 부실했다. 예, 지난주 때 왜 특검은 우병우 수사 왜 변죽만 올리냐고 우리가 방송한 적이 있죠. 했었죠. 와이뉴스. 그때 얘기했다시피 특검이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예. 이게 뭐 파견 검사들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블랙리스트 수사가 어떻게 성과를 거뒀을까요? 내부자의 협조와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그렇게 가열차게 수사를 안 한 측면이 있거든요. 당장 롯데그룹 압수수색 정보 유출 사건만 해도 이 수사를 하려면은 정보가 법무부의 누가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부터 수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졌기 현직 때문에. 검사에 대한 수사가 없었어요.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법망을. 근데 그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돼도 우병우 수석 구속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왜 그래요? 이게 현 특검법으로는 우 전 수석을 수사하는데 한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법 조문을 일일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됐습니다. 여론은 들끓고 있고요. 예. 특검의 수사기관을 연장해서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속영장 기각은 우병우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구속되지 않으려고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애를 썼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네. 그게 우병우 수석한테 좋은 거지. 어떻게 독입니까? 우 전 수석으로서야 일단 구속을 피했으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따름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현직 검찰 관계자 내가 10여 명에게 예. 우병우 영장 기각이 그에게 덕이냐 독이냐를 물었더니 약이냐 독이냐? 이제 이구동성으로 독이다. 이구동성으로요? 예. 이대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일치된 답변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왜 독일까요? 왜 자, 그렇게? 왜 독일까 우선 첫 번째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죠. 그렇죠. 우 전 수석이 구속됐더라면은 여론의 관심은 급속히 떨어질 겁니다. 아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보면 알잖아요. 조윤선 예. 장관 봐도 그렇고요. 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 부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사가 좀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한 중견 법조인은 1차 구속영장